저 66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요? 5년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요. 근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철 씨, 나 이상한 거 맞죠? 65세에 가슴이 뛰어요. 말이 돼요? 이 나이에. 근데 있잖아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어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서울 은평구 골목 안단독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985년에 남편이랑 함께 장만한 집이에요. 마당에는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가 자라고 있고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32년을 일하고 3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그리고 5년 전 38년을 함께한 남편 이병철 씨를 뇌졸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드디어 쉬는구나 싶었죠. 근데 막상 쉬어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할 일을. 아침 6시 기상, 된장국 끓이기, 한겨레 신문 읽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오전엔 텃밭 돌보기, 오후엔 책 읽다가 졸기, 저녁 뉴스 보다가 잠들기. 매일 똑같이.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진주 귀걸이를 달아요. 아들 재호가 환갑 선물로 사준 거예요. 립스틱도 빼먹지 않아요. 로레알 누드 핑크. 10년째 같은 색이에요. 볼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지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쓰던 목공 도구함이 다용도실 한켠에 아직 있어요. 병철 씨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뭐가 고장나면 절대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든 직접 고쳤어요. 그 도구함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남편 냄새 같아서 가끔 문을 열어보기도 해요. 혼자 산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버려야 할 걸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차는 거. 딸 수진이가 몇 달째 저를 졸랐어요. 엄마, 안방 장롱 좀 바꿔요. 나 어릴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자개장롱,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예요. 38년을 썼으니 이 집에서 저만큼 오래된 물건이에요. 멀쩡한데 왜 바꿔? 아직도 잘 쓰는데. 엄마, 오른쪽 문이 제대로 안 닫히잖아요. 서랍도 여름마다 뻑뻑하고. 그리고 솔직히 너무 어두워요. 안방이 장롱 때문에 꽉 막혀 보여요. 뭐 그건 사실이었어요. 결국 수진이한테 질질 끌려서 붙박이장을 주문했어요. 수진이가 골라준 업체는 목향이라는 한옥 인테리어 전문 회사였어요. 국산 원목만 쓴다고 해서요. 다음 주 목요일에 기사님 오신대요. 설치까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차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왜인지 잠이 잘 안 왔어요. 이상하죠? 장롱 하나 바꾸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나. 자개장롱 안을 다 비워야 하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38년치 물건들이요. 잠들기 전에 손톱을 다듬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골라놨어요. 연한 하늘색 니트. 수진이가 예전에 엄마 눈이 살아난다고 했던 색깔이에요. 평소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초인종이 울린 건 정확히 10시였어요. 저는 그때 이미 2시간째 집안을 닦고 있었고
옷도 2번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커피도 미리 내려놨고 괜히 텃밭에서 상추도 뜯어놨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단정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고생을 해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공구함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향에서 나온 강민준입니다. 붙박이장 설치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민준 씨는 들어오기 전에 작업화 밑창을 현관 매트에 2번 닦았어요.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요, 기사님 연세가.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46이요. 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아, 그렇구나. 들어오세요. 저는 얼른 몸을 돌렸어요. 안방으로 안내하면서 저도 모르게 긴장했어요. 이 방은 병철 씨랑 38년을 함께 쓴 공간이에요. 가장 사적인 곳이죠. 민준 씨는 들어오자마자 자개장롱 앞에서 멈췄어요. 이거 혼수장이에요? 맞아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그는 손바닥으로 자개 무늬를 천천히 쓸었어요. 감정이 없이 훑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요. 자개 상태가 정말 좋네요. 나무도 뒤틀림이 없고 요즘은 이런 장인 솜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참 아깝더라고요.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원하시면 마당 한켠에 두거나 경첩이랑 레일만 교체해도 멀쩡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수진이는 저거 버려야 한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이.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뭐가요?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요. 그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다시 장롱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좋은 거 버릴 필요 없죠. 저는 장롱 안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병철 씨 넥타이들, 결혼 30주년에 받은 스카프,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앨범들. 손이 자꾸 멈췄어요. 물건 하나마다 기억이 붙어 있으니까요. 많이 담겨 있네요, 저 안에.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월이 거기 다 있어요. 저도 그런 상자가 하나 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봤어요. 이혼하고 나서 짐 정리할 때요.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것들이 박스 하나 가득이에요. 아직 창고에 있어요. 이혼. 그 단어가 공중에 잠깐 떴다가 내려앉았어요. 언제요? 3년 됐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짧은 대화에서 뭔가가 통한 것 같았어요. 잃어본 사람끼리만 아는 것들이요. 짐을 다 빼고 나서 민준 씨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졌는데 방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가 웃지도 않고 물었어요. 아, 미안해요. 방해가 돼요? 아니요. 그냥요. 저는 얼른 일어서려다가 그냥 앉았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좋아요. 우리는 툇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10월 햇살이 마당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텃밭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안방 책장에 국어 교과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32년.
32년이요. 그가 천천히 반복했어요. 대단하시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오래 한 거죠. 오래 한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기사님은 목공일 오래 했어요? 9년 됐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이 일이 제일 손에 맞더라고요. 이것저것요? 젊을 때는 회사 다녔어요. 무역회사. 근데 맞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 보는 게 그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병철 씨가 생각났어요. 우리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손재주가 좋았어요. 집에 뭐가 고장나면 절대 사람을 안 불렀어요. 다 직접 했어요. 다용도실에 도구함이 아직 있어요. 혹시 봐도 될까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남편 도구함을 보여준 게, 근데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민준 씨는 다용도실에서 도구함을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녹슨 대패, 낡은 끌, 손잡이가 다른 망치들. 오래 쓴 도구들이 반질반질했어요. 그는 하나씩 들어보고 무게를 재보고 나를 확인했어요. 좋은 도구예요. 관리를 잘하셨네. 남편이 그랬어요. 도구는 쓰고 나서 꼭 닦아야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민준 씨가 대패를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오래 쓴 도구가 손에 제일 잘 맞아요. 새 걸로 바꾸기가 싫어요. 이런 거 쓸 줄 알아요? 이 도구들. 저 목공 기사예요. 그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당연히 쓸 줄 알죠.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필요하면 가져가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괜찮겠어요? 병철 씨가 쓰던 사람이 쓰면 좋겠어요. 거기서 녹슬게 놔두는 것보다. 그가 잠시 도구함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먹었어요? 작업이 한창일 때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따 마치고 먹을게요. 그냥 같이 먹어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민준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밥상에 앉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색해야 하는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맛있어요. 별거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해요. 어머니랑 사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고향에 계세요. 저는 혼자 살아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근데 민준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애가 하나 있어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민재라고. 지금 누구랑 살아요? 전처랑요. 저는 주말마다 봐요. 그가 밥숟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좋은 아빠예요. 그래도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에 민준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오후가 되어서 붙박이장 조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큰 상판을 밀어넣는 작업이 남아 있었는데 민준 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쪽 끝을 잡아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밀어요. 저는 반대편 끝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하나, 둘, 셋. 같이 밀었는데 처음엔 안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요. 각도를 살짝 위로. 다시 밀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갔어요. 민준 씨가 제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손 위치를 살짝 조정해 줬어요.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잠깐 얹혔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이 각도로 잡으시고요.
저는 심장이 한번 쿵 했어요.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그 순간 상판이 딱 맞아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들어갔다. 민준 씨가 딱 멈췄어요. 저도 멈췄어요.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네. 딱 맞게 들어갔네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렇네요. 잘 됐네요. 아, 이 민망함이란. 작업이 끝나고 민준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안방에 서 있었어요. 새 붙박이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닫이 거울문이 방을 2배로 넓어 보이게 했어요.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두 뺨이 발그레했어요. 눈이 살아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눈빛이었어요. 박정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울 속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된장국을 끓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46이잖아. 20살 차이잖아. 이혼한 사람이잖아. 아들도 있잖아. 그냥 기사님이잖아.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 근데 왜 자꾸 그 손이 생각나는지.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안방으로 돌아와서 협탁 위 사진을 봤어요. 병철 씨 칠순 생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웃는 게 눈에도 입에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추는 게 없는 사람. 여보, 저는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나 요즘 이상해. 사진 속 병철 씨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그냥 살았잖아.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었나 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없어진 것 같았어. 이병철 씨 아내 박정수는 있는데 그냥 박정수는 없어진 것 같았다고. 알아?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 액자 테두리를 만졌어요. 무서워. 솔직히 이 나이에 내가 뭘 기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뛰어. 오랜만에.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병철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뭐라고 좀 해봐, 이 사람아. 저는 피식 웃고 불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별 이유도 없이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어요. 진주 귀걸이도 달고 립스틱도 바르고 새 블라우스까지 꺼내 입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는 날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설마. 문을 열었더니 민준 씨였어요. 작업복이 아닌 청바지에 감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제 상단 레일 볼트를 덜 조인 것 같아서요. 확인하러 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공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봤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두부랑 콩나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는요? 지나다가 시장이 있어서 된장찌개 재료예요. 우리 둘 다 알았어요. 핑계라는 걸. 들어와요. 민준 씨는 붙박이장을 점검하는 척했어요. 저는 문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일어서서 저를 봤어요. 사실은요. 알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저쪽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 오더니 멈췄어요.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도. 나도요. 저 46이에요. 나는 66이고. 알아요. 이상한 거 알아요? 민준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게도. 나도 오랜만이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물어봐요. 지금 살아계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심장이 뛰는지, 기다리는 게 있는지, 아직 설레는 사람인지. 저는 잠시 병철 씨 사진이 있는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민준 씨를 봤어요. 살아있어요. 5년 만에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손을 올려 제 뺨에 가만히 댔어요. 크고 따뜻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가 이마를 제 이마에 천천히 기댔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 근데 그 짧은 시간이 5년간의 어떤 날보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거의 매일 저녁 왔어요. 어떨 때는 두부나 나물을 사들고 왔고, 저는 된장찌개나 제육볶음을 해놨어요. 우리는 밥상 앞에서 두어 시간씩 얘기했어요. 그의 결혼 얘기. 잘 맞지 않았던 두 사람이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 놓아준 얘기. 아들 민재가 처음엔 아빠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다는 얘기. 언젠가 작은 목공소를 차리고 싶다는 얘기. 저는 32년간 가르쳤던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국어 시간에 울었던 아이들 얘기. 병철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날 아침에도 수업을 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던 얘기. 혼자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무너졌던 날들 얘기. 민준 씨는 절대 끊지 않았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민준 씨가 말했어요. 저 이런 저녁이 오랜만이에요. 어떤 저녁이요? 집에 가기 싫은 저녁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 들켰어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민준 씨가 마당 평상에서 남편 도구함을 손보고 있었어요. 녹슨 부분을 닦고 나를 다듬고 있었는데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마당에 들어서다가 평상에 앉은 민준 씨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눈이 저한테로 왔어요. 그 눈 속에 질문이 가득했어요. 저는 상추를 들고 똑바로 섰어요. 저녁 먹고 가. 제육볶음 했어.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수진이 앞에서 제 마음을 선택했어요.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민준 씨는 수진이한테 공손했고 수진이는 참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끝나고 민준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싱크대에 섰어요. 민준 씨가 눈치껏 먼저 나갔어요. 현관에서 작게 말했어요. 연락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 단둘이 남았을 때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 붙박이장 기사님이에요? 응. 언제부터요? 한 달쯤. 엄마. 수진이가 뒤돌아봤어요. 몇 살이에요, 그분? 46. 수진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살 차이잖아요. 나도 알아.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내려놨어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등을 보인 채로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꿈꿔요. 아직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매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쯤. 꿈에서는 아빠가 안 아파요. 그냥 거실에 앉아서 뉴스 보고 있어요.
내가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부엌에 있겠지 그러고 수진이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 아직도 일어나 싶고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꿈에서 아빠를 찾고 있으니까 저는 수진이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엄마가 달라지는 게 엄마까지 달라지면 아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수진아, 알아요. 그런 게 아닌 거. 아빠는 아빠고 엄마 인생은 엄마 거고 머리로는 알아요. 수진이가 뒤돌아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하는 거 보면 나는 왜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딸이죠?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나쁜 딸이 아니야. 좋은 딸이야. 아빠를 많이 사랑한 딸이야. 수진아, 아빠 돌아가시고 5년 동안 나한테 오늘 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 있었어? 요즘 뭐가 즐거우냐고 물어본 사람? 수진이가 입을 닫았어요. 나는 괜찮은 척 했어. 혼자도 잘 산다고. 근데 괜찮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늙어가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게 이상한 거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엄마.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나 66이야. 이제 상처도 내가 책임져. 수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도 아빠 많이 보고 싶죠? 매일. 수진이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도 이해는 해볼게요. 고마워. 저는 웃었고 수진이도 웃었어요. 울다가 웃는 게 모녀지간이에요. 늘 그랬어요. 예상 못한 데서 복병이 나타났어요. 민준 씨 아들 민재였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재한테 얘기했어요. 뭐요? 정순 씨 얘기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분이 생겼다고. 나이 차이가 많은 분이라고. 반응이 어땠어요? 민준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화냈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아빠가 미쳤냐고.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요.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저 포기 안 해요. 민재가 반대하는데요. 민재가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민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확신해요? 확신이요? 나 66이에요. 10년 후면 76이에요. 민준 씨는 56이고. 알아요. 그래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요. 이건 민준 씨한테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 집을 나와서 차에 탄 날 밤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대요. 핸들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는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경상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어머니가 잠깐 있다가 물었대요. 몇 살인데? 66.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대요. 민준아. 응. 네 지금 제정신이가. 민준 씨가 웃었대요. 모르겠어, 엄마. 근데 그분 앞에 있으면 제정신인 것 같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대요.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무슨. 알아. 근데 엄마, 나 3년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알아? 그분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밥맛을 알았어.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근데 그냥 지나치기가 싫어. 어머니가 오래 말이 없었대요. 민재는 알아? 얘기했어. 화냈어. 당연하지.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 야, 이 고집불통.
민준 씨는 그날 1시간을 차 안에 있었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생각했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10년 후에 76이 된다. 나는 56이 된다. 그게 두렵냐?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두려운 것보다 포기하기 싫은 게 더 컸대요. 그게 답인 것 같았대요. 동창 오말순이한테 들킨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민준 씨 트럭을 봤다는 거예요. 야, 박정순, 총각이 왜 내 집 앞에 트럭을 세워? 총각은 아니고. 그럼 뭐야? 46. 오말순이가 10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응? 왜? 사귀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커피만 홀짝였어요. 오말순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정순, 너 진짜야? 20살 차이잖아. 알아. 어떻게 만났어? 붙박이장 설치하러 왔다가 장롱 하나 바꿨다가 인생이 바뀐 거야? 그런 셈이지. 오말순이가 한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야, 박정순. 왜? 얼굴이 달라졌어. 눈빛이. 뭐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럽다. 진짜로. 나는 비타민이나 먹었는데 넌 사람을 만났네.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어요. 그 친구도 같이 웃었어요. 골목에서 66짜리 둘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얼마 만에 웃음인지. 어느 주말이었어요. 민준 씨가 오더니 다용도실 앞에서 멈췄어요. 저 오늘 도구함 좀 써도 될까요? 뭘 만들려고요? 보면 알아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마당 평상에 도구함을 펼쳐놓고 두어 시간을 작업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뭘 하다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뭘 그렇게 집중하나 싶어서요. 나무 조각들을 다듬고 맞추고 다시 다듬고 저는 결국 커피 2잔을 들고 나갔어요. 뭐 만들어요? 다 됐어요.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민준 씨가 내밀었어요. 작은 책 받침대였어요. 어른손 하나 크기. 나무결이 살아있는 단단한 받침대였어요. 책 읽다가 내려놓을 때 쓰세요. 책상이 낮아서 허리 굽히시는 거 봤어요. 저는 그 받침대를 한동안 들고 있었어요. 언제 봤어요, 그걸? 처음에 안방에서 책 읽고 계실 때요. 그걸 기억했어요? 민준 씨가 멋쩍게 뒤통수를 긁었어요. 별거 아닌데. 저는 받침대를 가슴에 안았어요. 뭔가 울컥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병철 씨도 이랬어요. 말은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부엌 선반이 하나 더 생겨 있거나 마당 평상이 새로 칠해져 있거나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해놓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준 씨가 저를 봤어요. 좋은 건가요, 그게? 저는 받침대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응, 좋은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책 받침대를 책상에 올려놨어요. 병철 씨 도구함으로 만든 거예요. 병철 씨 대패로 다듬고 병철 씨 사포로 갈아서 이상하게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들 재호가 인천에서 올라온 날 저는 민준 씨를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했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민준 씨는 꽃다발 대신 전통주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재호가 전통주를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한 거예요. 재호가 악수를 하면서 물었어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가 잠깐도 안 망설이고 답했어요. 네. 나이 차이 20년인데. 알아요. 어머니가 70대고 80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재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행복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었어요. 응, 오랜만에. 재호가 민준 씨한테 잔을 건넸어요. 한잔합시다. 재호는 그날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저한테 작게 말했어요. 엄마, 표정이 좋아.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다여도 충분했어요. 민준 씨 아들 민재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민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재가 정순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왜요? 직접 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인지.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21살 청년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민재는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컸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함이 가득했어요.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무것도요? 응. 뭘 바라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민재가 잠깐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버지도 달라졌어요. 요즘 어떻게요? 밥을 먹어요. 예전엔 맨날 대충 때웠거든요. 요즘은 뭘 먹었는지 문자로 보내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거 저한테 배운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민재가 한동안 저를 봤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응. 왜요? 손이 따뜻해요. 민재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민준 씨를 닮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꾸벅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코끝이 찡했어요. 봄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자개장롱을 마당 창고에서 꺼냈어요. 민준 씨가 거들었어요. 둘이서 끙끙대면서 마당 한가운데 내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뜻밖의 먼저 얘기했거든요. 지난달에 엄마, 그 장롱 놔줄 수 있어요? 우리 집 드레스룸에 두고 싶어요. 아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쁘고 슬프고 다 섞여서. 민준 씨가 장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상태를 살폈어요. 경첩이 나갔어요.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레일도 새로 달면 딱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겠네요. 괜찮아요. 그가 도구함을 열었어요. 병철 씨 도구함이요. 저는 그 모습을 마당 평상에 앉아서 봤어요. 민준 씨가 병철 씨 공구로 병철 씨 장롱을 고치고 있었어요.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끊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작업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왜 그렇게 봐요? 그냥요. 또 그냥이에요? 응, 그냥. 민준 씨가 피식 웃고 다시 작업했어요. 저는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병철 씨가 마당에서 뭔가 고치던 뒷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집중하면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새로운 게 오래된 것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 옆에 새로운 것이 앉는 거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이 제 마음속에 같이 있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민준 씨는 자기 집에서, 저는 은평구 이 집에서 살아요. 매일 저녁 전화하고 주말엔 같이 밥 먹어요. 가끔 시장도 같이 가고 가끔 드라이브도 해요. 수진이는 이제 민준 씨 얘기를 먼저 물어봐요. 잘 지내요? 라고. 그게 수진이 방식의 허락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오말순이는 민준 씨를 볼 때마다 총각, 우리 정순이 오래오래 곁에 있어줘라고 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쯤 문자를 보내요.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짧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 병철 씨 사진은 아직 안방 협탁 위에 있어요. 치우지 않을 거예요. 그 이와의 38년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저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정순아, 남은 인생 너무 아끼지 마. 다 쓰고 와. 저는 66에 다시 설렘을 배웠어요. 장롱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어딘가가 뜨거워지셨나요? 나이가 몇이든 설레면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박정순 얘기 어떠셨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끈해지셨다면 그건 당신 안에도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든 설레면 살아있는 거예요. 댓글에 지금 느끼신 거 한 줄만 써주세요.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냥 나도 살아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 줄이 저한테도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한테도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혼자 삭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로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